취임 직후 일단 미국 내 문제에 주력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서히 외교 무대에서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 나아가 한반도 정책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 일단이 공개될 수 있을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이곳 시간으로 내일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번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아시아권 정상과의 첫 회담입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 동맹인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아시아 정책의 일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동아시아 영내 안보 문제, 통상, 그리고 중국과 관련한 이슈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영내 안보 문제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1순위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해왔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법의 일단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습니다. 통상 문제는 좀 더 복잡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일본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자 협정 대신에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데 일본 측에 어떤 요구를 할지가 관심입니다. 또 미일 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한미 FTA의 향배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정상은 미중 간 갈등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미중 간 갈등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미일 정상 간의 북한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고 소개하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올해 초 북한 김정은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의지를 밝히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He wants to reass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Blue House, that we are going to do what we can to make sure that we stand with South Korea and that we prevent any further hostile actions from North Korea. 이런 맥락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찾아 24시간 365일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제안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취임 직후 윤병세 외교장관과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정부 초반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정부 역시 구체적인 대북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서면 답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가 그것입니다. 북한을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로 꼽으면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무엇인지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있을 경우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모든 국력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필요하다면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necessary force should be on the table? I don't think we should take anything off the table, sir. 여기에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를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의회에서도 대북 선제 공격론, 북한의 현체제 전복 등이 거론되는 등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 기류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방위비 분담에 있어 한국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게 틸러슨 장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서면 답변을 보면 틸러슨 장관은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하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며 100% 방위비 분담은 왜 안 되느냐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트럼프 정부 외교 사령탑에 오른 틸러슨 장관이 한국은 충분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방위비를 더 내라는 말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다시 미일 정상회담 소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에 호화 리조트인 마라라고를 함께 찾아서 골프 회동 등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라라고는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화 리조트로 트럼프 대통령의 겨울 백악관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외국 정상들을 캠프 데이비드 등 전용 별장으로 초청해 친근감을 표시해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일환입니다. 두 정상은 이곳에서 골프 회동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모두 골프광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유명 골프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두 정상이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의 차질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장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을 놓고 한일 양국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노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 증대를 지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끌어낸다면 일본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화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